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투자의 다양한 방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가의 어깨,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양재용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가의 어깨의 첫 순서에 함께 하시는데 예. 교수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책임도 막중한 것 같습니다.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또 시청자분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에 혹은 자산관리에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얻고 성공 투자하시고 성공 자산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인구 감소 3고 시대 자산관리 전략 및 부동산 대응법입니다. 교수님께서 다양한 이력이 있으세요. 네.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게 이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그렇죠. 그 교수님이신데 현재 또 맡고 계시는 과정이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 과정. 네, 맞습니다. 입니다. 일명 부자 최고 경영자 과정 전임 교수님이신데요. 네네. 그 이전의 이력 가운데서 가장 비중이 높으신 부분이 부동산 쪽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 쪽도 이제 인벌브가 돼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쪽의 일들이 좀 더 많이 컸습니다. 또 역시나 또 자산관리 쪽에서는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라든가 또 뭐 요새 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과거 이력들이 이제 좀 쌓여져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이 좋은 바탕하에 그럼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할 것이고 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서 자기의 자산을 증식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현재 지금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 얘기할 때 저희가 네네. 싸이월드의 그 도토리 얘기한 적도 많았었는데 싸이월드에서 일하신 경력도 있으시고요. 맞습니다. 주요 또 그룹사에 네네. 다 근무를 하셨던 경험까지 갖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대가의 어깨 시간에는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급하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질문이 또 2개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 2가지 질문도 저희가 오늘 소화하면서 갈 거고요.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일단 1억 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연봉 4천만 원 미만 또 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90만 원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남겨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산이 얼마일 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질문까지 함께 소화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왜 자산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그 기업들 재무제표에서 자본 플러스 부채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범주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기업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 개인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인생 우리 삼모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동남아 가면 사모작 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삼모작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30년은 배우고요. 30년은 열심히 벌고 나머지 30년은 소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이 30년에서 어떻게 버냐는 또 중요하고 또 어떻게 소비하느냐 결국 자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사이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사이클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뭐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또 자녀 교육 위에 본인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향후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어떻게 나와서 나의 경제적인 안정된 삶을 취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직장이 여러분 책임져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한다? 아니죠. 뭔가 대비하는 그런 시대이고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대혼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수요가 그동안은 정말 많았었는데 네네. 저도 최근에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안정적인 직종에 대한 추구 갈망이 있으셨는데 맞죠. 주변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20대들이 생기고 그렇죠. 30대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고민들도 진짜 많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네.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걸 저희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좀 넉넉해지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본인이 현재 소득을 아까도 뭐 게시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올려주시고 언제부터 우리 앵커님이 보살이 되셨습니까? 아니 너무 저는 저기 깜짝 보고 놀랐어요. 여기에 게시판이 있는 걸 알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살님의 이게 공수를 주시는 거네, 공수를. 너무 재밌어서 네. 어제 사실 네. 한참 웃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우리 여기 방송국,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제방송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데를 떠나서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고 재치가 있고, 거기에 좀 천철살인 같은 공수를 주시는 우리 앵커님과 또 그 일을 맡은 저도 책임을 알아주셔서 막중합니다. 감사해요. 예. 천철살인입니다.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시청자님. 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글들을 올려주셔야지만 네. 소통이 되고 또 답변하는 저도 힘이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어하고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긁어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면 네. 더 구체적으로 질문 네네.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가게가 네네. 생기고 네네. 결혼을 하거나 혹은 뭐 1인 가구여도 네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을 네. 언제부터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시기가 있을까요? 뭐 시기를 하면 사실 정답은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제 그 게시판에 여러분이 써주신 대로 20대인데 30대인데 종잣돈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종잣돈, 이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시드머니를 마련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게시판에 올린 대로 뭐 소액 투자. 그렇죠. 왜냐면 시드머니가 처음부터 뭐 1억, 10억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액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돌아가요.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게 정말 늪인지 아닌지를 잘 아셔야 돼요. 소액 투자 잘못하면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물론 뭐 금수저라 뭐 어머니 아버지가 툭툭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정말 중산층 사람이라 생겼을 때 아들 딸들이 그렇게 뭐 몇 억씩 주셔서 뭔가 뭐 자산을 투자하고 분산 투자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그래서 어디에 많이 유혹당하죠? 빨리 투자하고 빨리 벌고 싶은 어떤 그런 뭐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촉박함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빨리 임대속도 가지고 싶으니까 무슨 뭐 오피스텔 1,000만 원이면 된대. 뭐 빌라 500만 원이면 갭 투자가 된대. 여기에 넘어가시는 순간 여러분 그 어렵게 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요새 뭐 소액 투자가 거의 5천 이하는 있지도 않고 다 1억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SNS나 뭐 유가 너니까 너튜브 같은 그런 걸 보시면 어마어마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안 걸릴 수가 없게 그런 것들이 막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짚어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런 소액 투자가 결국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사실 안 하는 게 바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런 투자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다.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쯤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전문가들 꽤 있습니다. 근데 같은 급의 전문가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한 번쯤 컨설팅도 받아보시고 자기의 소중한 그 금액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걸 걸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늪에 빠지지 않는 투자,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송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 나오시면 정말 예스, 노 간단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우리
또 보살님이 우리 권미란 앵커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맞습니다. 강조해 주셨고, 저 만나셨을 때도 네. 저한테 인생에 한 번쯤은 누구나 기획부동산을 만납니다. 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 주식 같은 경우도 네. 깡통 찬다고 하죠, 그렇죠. 일명. 예,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들이 생기지만, 여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소중히 모은 그 종잣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거나 오래 묶이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 관리의 원칙을 좀 한 가지로 꼽아보자면 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 될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최고 경영자 이 부동산 부자 AMP 어드밴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인데 이 부자 AMP라고 해서 부동산과 자산 관리 잘하는 혹은 잘하고 싶은 어떤 업계의 리더들 혹은 업계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그런 부자들의 공통적인 원칙과 특징은 첫 번째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여유가 많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워렌 버핏이든 알리바바의 마인이든 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실패에 연속된 삶이었다. 내 인생은 실패 그 자체다. 마인 보셨죠? 예,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ET라고 합니다. ET. 외모도 그렇고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떨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마다 취직 시험 볼 때마다 매번 떨어집니다. 그가 지금 전 세계 부자 대열의 갑부가 되고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을 향한 그들의 진념과 열정 그리고 어떤 배움 그들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원칙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예. 왜? 투자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투자하고 단타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혹은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처럼 기획부동산 얘기하잖아요. 어디 세상에 10평짜리, 5평짜리 땅을 사서 이게 10배, 20배 뛴다는 그런 허황된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예, 공부라는 게 무슨 막 책 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의 자산을 지켜야 하지만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 자산, 내가 어렵게 모은 시드머니도 다 날리면서 무슨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부자들의 원칙, 여유가 있고 공부를 한다. 또 그들이 나중에 눈덩이 굴러가듯 처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일확천금에 인생 한 방 이런 거 없습니다. 로또 그래서 막 가상화폐 이상인 비트코인도 아닌 무슨 알콘이 이런 데 막 투자하고 위험한 곳에 투자는 절대 올인하시면 안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본인이 확신에 찼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해야 된다. 투기와 투자는 다르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항상 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이게 너무 조급하게 달려들지 말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원칙, 조급하지 않다. 여유롭다.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한다. 예,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부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 부자가 있는지 혹은 누군가 나를 멘토처럼 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지 네. 친구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자 옆에 있어야지 정보도 듣고 같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울리려고 좀 노력하십시오. 예, 자리를 박차고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회를 좀 꼭 여러분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그 계획이 그거였어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 예. 저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곁으로 계속 더 가까이 가자.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지금 단계인데요. 거액 자산가의 성공 투자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 자산 관리의 원칙을 확인해봤습니다. 종잣돈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것부터 잘 지키면서 맞습니다. 계속 그 자산을 불려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우리 그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네네. 90만 원 여유 자금이 있으신데 그쵸. 12개월 모으셔서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10년 모으셔야 1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한 말씀만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군요. 팁을 주신다면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본인의 직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사실 지금 레버리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현명한 예. 친구가 있었던 게 그쵸. 저도 정규직 딱 잡자마자 레버리지를 그렇죠. 활용.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20대예요. 네, 근데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금리가 항상 그러면 미친 듯이 끝까지 올라갈까요?
이제는 금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금리를 우리나라가 그러면 끝도 없이 미국이 계속 올린다고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금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많이 올려 0.5% 정도? 0.25, 0.25 정도 올리면 끝이에요.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뭡니까? 지금 경상수지, 무역수지 모두 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와 있어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지금의 금리 상태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레버리지가 아시다시피 지렛대 아닙니까? 내 힘이 부족할 때 지렛대를 이용해서 나의 금융 자산을 키우거나 아까 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자,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자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이자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남의 돈을 빌려다가 내가 큰 거를 이용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리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수준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막 영끌처럼 해가지고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또 너무 과도하게 빌려 쓰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정규직 딱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활비 얼마에 그래 내가 지금 금리가 4%에서 6%, 7%까지 간다 했다면 요 선에서 8% 가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다. 근데 물론 10% 가면 안 되겠죠. 예, 나라도 그렇게 안 갈 거지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요 정도 선에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본인이 힘들다고 한다면 은행에 가면 PB센터가 있고요. 웬만한 금융사 가면 모두 다 웰스 매니지먼트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해주는 파트들이 요새 너무 많다는 거죠.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컨설팅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이상의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여윳돈이 90만 원 있다. 100만 원 있다. 자, 그 여윳돈을 가지고 90만 원 갖고 10년을 모아야지. 예? 이렇게 된다면 그 10년이 아니라 2년, 3년 내에 땡겨서 어떻게 보면 사실 미래의 가치를 현실에 땡겨서 내가 그거를 하나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세 뭡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오늘 내가 계란 하나에 500원 주고 샀는데 내일 되면 1,000원 줘야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동산 가치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미리 좀 묻어놓는 그런 분산 투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걸 좀 내가 현실은 부족하지만 그것도 공부를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활용하시라는 거. 레버리지 말고도 또 아까처럼 종잣돈을 가지고 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액 투자 항상 여러분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게 정말인지 말도 안 되는 오피스텔, 말도 안 되는 빌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돌다리도 짚어보고 가시라. 이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답변 드리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과 궁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산이 정말 중요한 게 금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아주 철저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부동산 시장 예를 들자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또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올해 부동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를 일단 간략하게 알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하니까 참 저희 시간이 진짜 이제 거의 다 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3, 4분 정도? 4분 정도?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첫 번째가 금리죠. 과거에는요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 금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2008년 노무현 시대 때에도 당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 스피드가 너무나 과도하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부동산이 또 하락했고 거기에 유동성 자금 또 긴축 경제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공급망의 문제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글로벌 문제와 그 국내 문제의 금리와 이런 유동성 자금과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들 제가 말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모두 하나로 복합되면서 같이 오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다. 금리가 멈추는 시점이 바로 최저점이다. 금리 지금 더 이상 많이 못 올라간 거죠. 그러면 올해 안에 주택 경기에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올해가 아마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럼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그러면 아파트에 지금 최저점이라 한다면 올 지금이나 가을 정도에 아파트를 그래서 2030 영끌 MZ 세대들이 최근에도 막 대출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조심하셔야 된다. 왜? 영끌 위험한 거였고요. 최저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2배, 3배, 그 이상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
예, 왜 그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와 또 금리가 1%까지나 떨어진다는 그 엄청난 그런 효과, 게다가 유동성 자금,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폭발했던 거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이 한꺼번에 말 그대로 약간의 버블이 좀 형성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잠재워져 갔는데 그럼 다시 버블이 생길 것인가? 그러면 똑같이 유동성 자금이 2, 3년 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풀려야 되는데 위험한 거죠. 인플레이션에 또 자극을 한 거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그럼 그때 왜 안 일어났느냐? 바로 그 자금들이 모두 주식시장과 부동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게 돌면 네. 인플레이션이 될 텐데 그 자금이 전부 다 주식과 부동산에 왔던 거예요. 자, 그 얘기면 재현될까? 아니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제는 한번 실패 경험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는 쉽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은 심리라는 거죠. 이 심리에서 예, 부동산이 그만큼 다시 뭐 3배, 4배, 뭐 2배 이상 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입지 여건 꼭 파악하시고 입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 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권 분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되게 중요하다. 네, 또 지금 내년 최저임금이 12,000원으로 좀 되도록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제 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금리 인상은 올해 내에 멈추게 된다면 어느 정도 주택 경기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보셨는데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허락 안 된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네. 내 집 마련의 전략으로 네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남들이 모두 다 위기라고 할 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좀 발품을 많이 파시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곳이 예, 저점이 있듯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군중 심리 얘기한 거죠.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노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에 보면 그런 혼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한다면 자 어떨까요? 지금 하반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러나 아무 곳이 아니다. 예, 우리나라 전 인구의 50%가 서울과 경기권에 삽니다. 그 중에서도 역세권에 더 모여 삽니다.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였습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양재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